안녕하세요. 음악하는 정의환입니다만의 정의환입니다. 오늘 한번 찌끄려볼 이야기는 붐마이크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정식 명칭을 샷건 마이크라고도 불리우는 녀석이지요. 영화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의문점 한번 꼭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마이크면 마이크지. 마이크 되면은 그 사운드가 그대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듣던 그 상업 영화의 그 때깔 좋은 그 사운드가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건 아니야. 왜 굳이 붐마이크를 써야 되고, 왜 굳이 노래방에 있는 마이크 갖다 쓰면 안 되고, 왜 굳이 붐마이크를 써야 되고, 그것도 뭐 30만원 40만원짜리면 그 때깔이 또 안 나와.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왜 붐마이크를 써야 되고, 붐마이크가 다른 마이크와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빠라빠빠빠. 자, 다이나믹 마이크, 우리 흔히들 노래방 마이크라고도 하죠. 야! 이렇게 부르는 노래방 마이크. 자, 요 녀석은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불리우는 녀석이에요.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전기 코일이 있어서 요 안쪽에 있는 비닐망을 이렇게 떨리게 하면서 그 떨린 값을 소리 에너지로 바꾸어서 수음을 받는 방식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쪽 부분을 벗어나는 소리는 따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 녀석의 수음 감도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봤자 한 이 정도? 그래서 으아! 하면서 이 정도로 볼륨을 올려야만 얘가 일정한 볼륨 레벨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얘를 가지고 멀리 있는 사운드를 뭐 이렇게 딴다 라고 하시면은 안 되죠. 안 들려요. 이 주변 소리는 받지 않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연장 같은 데서 많이 쓰는 거예요. 공연장에 막 옆에 드럼 치지, 옆에 기타 치지, 노래 부르는 보컬의 목소리는 무조건 따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은 얘가 딸 수 있는 범위는 요 앞쪽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들으시는 소리는 다이나믹 마이크의 소리입니다. 다이나믹 마이크가 가장 제대로 수음을 할 수 있는 거리,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가는 너비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점점 이렇게 떨궈지면은 어때요? 소리가 굉장히 멀어지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지향성을 바꾸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들리게 되겠지요. 이것이 다이나믹 마이크의 특징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다이나믹 마이크가 가지고 있는 성능을 100%다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멀리 이렇게 하시면은 당연히 잘 안 들리고, 이것을 뭐 목소리만 키워주세요라든가 하는 순간 얘 주변에서 수음이 되는 노이즈까지 다 끌어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이크 녹음을 하실 때는 꼭 제대로 되어 있는 거리,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이나믹 마이크 다음에 가장 많이 쓰이고 흔히 쓰이는 컨덴서 마이크가 있어요. 컨덴서 마이크는 이런 식으로 생겼지요. 여기 살짝 보이시나? 여기 원이 이렇게 보이죠? 얘가 거의 1인치 정도 되거든요. 1인치 되는 울림판을 앞뒤로 이렇게 타타타타타타타 떨리게끔 해서 그 진동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로 바꿔주는 녀석이에요. 얘가 다이나믹 마이크와 다른 점은 수음 감도도 굉장히 좋고 수음을 받는 레인지도 굉장히 넓어요. 그만큼 민감하기 때문에 요 녀석은 밀폐되어 있는 스튜디오 공간에서 많이들 쓰게 됩니다. 정제되어 있는 그런 소리를 받을 때에 얘를 쓰게 되지요. 그리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마이크는 라지 다이어프램 컨덴서 마이크 되겠습니다. 이 라지 다이어프램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윈드 스크린이 이 앞에 이렇게 있어서 팝핑 노이즈를 감춰주는데, 지금은 이 마이크의 원래 소리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다 빼고 녹음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지 다이어프램 같은 경우에는 한 요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녹음을 했을 때에 가장 이상적인 소리가 나오고, 멀리 이렇게 한 이 정도 제 팔을 쭉 뻗었을 때 소리는 어떻게 들리나요? 굉장히 멀리 들리게 되겠죠. 멀리 들리면서 저음이 많이 없어지죠. 이렇게 점점 가까워질수록 저음 성분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저음 성분이라는 것은 소리의 밀도감과 굉장히 밀접한 역할을 해줍니다. 얘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지향성이 바뀌어지겠죠. 얘도 뒷면으로 이렇게 하면은 역시나 지향성이 달라질 때 소리가 이렇게 됩니다. 어떤 마이크든지 제조사 매뉴얼을 따라가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마이크가 요 녀석. 얘도 컨덴서 마이크인데 얘가 다른 점은 얘는 스몰 다이어프레임이에요. 이 녀석이 1인치짜리 라지 다이어프레임이면은 4분의 1 정도 되는 원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되지요. 얘를 쓰는 이유는 뭐냐? 수음 감도를 굉장히 민감하게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소스가 있는데, 라이브 환경에서 쓴다든가 혹은 여러 악기들이 있는데 나는 걔만 중점적으로 받고 싶어, 여기서 중점적으로 받는다라는 거는 다른 악기 소리들이 노이즈 캔슬링 되듯이 이렇게 없어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들리긴 들려. 요 녀석에 비해서
잘 안 들릴 뿐이지. 그래서 그럴 때에 요 녀석을 갖다 쓰거나 하는 거죠. 통기타나 퍼커션 같은 거 녹음을 할 때에 그 댐핑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때리는 소리 탁탁탁 하는 거, 그 소리를 녹음할 때 요 녀석이 굉장히 요긴 하기 때문에 통기타 녹음에도 굉장히 많이 쓰여집니다. 스몰 다이어프램. 자, 지금부터 녹음을 하고 있는 마이크는 스몰 다이어프램 컨덴서 마이크 되겠습니다. 이 컨덴서 마이크의 특징답게 수음 감도도 뛰어나고 해상도도 뛰어나요. 그런데 가까이 가니까 얘가 팍팍팍팍팍 하고 튀는 소리까지 너무 미세하게 잘 잡죠. 그럼 얘를 이렇게 멀리서 어느 정도 수음 감도 해상도는 보장이 되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소스를 영어에 갖다 쓰기에는 부족하지요. 그리고 얘가 지향성이 바뀌어지면 이런 소리가 나고 올바른 지향성에서는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얘를 이 정도, 이 스몰 다이어프램 컨덴서 마이크의 가장 최적의 거리는 한 요 정도 15cm에서 한 30cm 이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거리 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굉장히 읊조리고 있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한 이 정도까지는 오면은 이 마이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소리가 나오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개시켜 드릴 것이 요 녀석 붐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샷건 마이크인데, 붐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1m 정도, 1m라고 해야 될까? 1m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받기는 받죠. 근데 그 이상이 되거나 뭔가 앞에 막이 가려져 있거나 하면은 사운드가 안 이쁘게 들어온다든가 굉장히 작게 들어온다든가 굉장히 뭉개져서 들어온다든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 딱 봐보시면은 수음 지향성이 딱 나와 있죠. 이게 수음 지향성이 딱 요거야. 여기에서 얘가 받을 때에 요렇게만 받는다는 얘기죠. 요렇게만. 그러면 요 옆에서 떠드는 소리는 잘 안 들린다라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붐 마이크는 어떻게 쓰신다? 항상 여기에서 코 한 다음에 여기 한 이쯤 해서 요렇게 머리 위로 앵글에 안 보일 때까지 위로 올렸죠. 딱 여기. 이게 가장 이쁘게 들리는 붐 마이크의 아이디얼 포지션이에요. 내려온다 이러면은 NG가 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동시 녹음 하시는 분들 저 붐 폴 때 잘 다루시면서 항상 요 위치 요거 잊지 마시도록 하세요. 영화 사운드를 딸 때에 붐 마이크를 쓴 이유가 다른 주변의 간섭 노이즈를 굉장히 줄여주거든요. 상대적으로 다른 마이크들에 비해서. 그리고 비싸면 비쌀수록 역시나 붐 마이크도 수음 감도가 좋아집니다. 수음 감도가 좋다라는 얘기는 똑같은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 소리는 무언가가 되게 샤방샤방하고 샤하고 브라이트하고 막 그래. 근데 값싼 마이크를 쓰게 되면은 같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되게 좀 깡통, 좀 싸구려라고 해야 될까? 그런 소리의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제조사에서도 어떻게 하지를 못해. 원가 절감을 해야 되거든. 친구들도 남겨 먹어야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마이크는 붐 마이크 되겠습니다. 붐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상적인 거리와 수음 방향이 요렇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붐 마이크 이렇게 멀리 최대한 멀리 떨어졌을 때 소리는 이렇게 되고요. 점점 가까워지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소리가 나오는 군형을 가까이 대면은 파핑 노이즈가 많이 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핑 노이즈는 앞으로, 그리고 내가 내뱉는 소리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끔. 그래서 아래 아니면은 위로인데, 위에서 받을 때가 좋은 이유는 아래는 저음이 깔려요. 위로는 고음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는 그런 중고음의 샤방샤방하고 뭔가 샤한 그런 느낌을 얻으시려면은 위쪽에 대고 이렇게 녹음을 하실 때가 가장 이상적인 붐 마이크 사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지향성이 달라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수음이 되겠지요. 뭔가 좀 멀리서 들리기도 하거나 그렇게 이쁜 소리는 아니에요. 명확하지 않은 거죠. 이런 소리는 믹싱을 암만 해봤자 이뻐지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따셔야 돼요. 제대로 된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온다는 얘기죠. 요거 여기 코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이거 잊지 마세요. 이게 붐 마이크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건데 제가 설명을 미처 하지 못하고 지나간 부분이 있어요. 마이크를 녹음하실 때는 근접 효과라는 것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근접 효과가 무엇이냐? 소리가 나오는 군형, 대표적으로 배우분들의 입이 되겠죠. 이 입과 가까이 되면 될수록 저음이 세집니다. 저음이 세진다라는 건 어떤 얘기냐? 명확하게
들리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듣는 그 중고음의 사운드를 얻으려면은 근접 효과를 최대한 떼어내야 되는데 그 멀어지는 거리는 제조사 그리고 마이크별로 다릅니다. 한번 매뉴얼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더 알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은 뭐 기탄 없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뿅.